서울 한강변에 자리한 재단 미래등불의 이사장 윤서하 58은 사람들 앞에서 늘 단정하고 냉정했다. 복지 사업으로 존경받는 그녀였지만 밤이 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숨이 막히곤 했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서아는 눈앞에서 6살 배기 아들을 잃었다. 실종 신고, 수색, 보상금.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아는 사람을 돕는 일에 모든 삶을 걸었다. 마치 선행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서아의 집에 새로 들어온 야간 간병인 백도준 30은 묘하게 조용한 사람이었다. 원래 응급구조사 출신인 도준은 지금 병든 양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고 있었다. 첫날 밤 서아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주저앉았다. 도준은 소란 없이 물을 건네고 약을 챙겼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서아의 시선이 그의 목에 멈췄다. 도준의 목에는 낡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가운데엔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고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 펜던트 어디서 났나요? 도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렸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펜던트는 실종된 아들의 생일에 직접 맞춰준 기념품과 지나치게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문구까지도. 혹시 이름 석자 새겨져 있나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도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어떻게 아십니까?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준은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감쌌다. 그날 밤 서아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일까? 도준을 의심하면서도 함부로 캐묻지 않았다. 이번엔 찾았다는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보려 했다. 도준은 새벽마다 양아버지에게 보낼 약값을 계산했다. 주간에는 알바를 뛰고 밤에는 서아를 간병했다. 말수가 적지만 누군가 불편해하면 먼저 눈치채고 조용히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쌓여갔다. 도준은 서재의 책을 주제별로 정리해뒀다. 서아가 잠들기 전 마시는 차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서아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알고 있는 듯 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그녀의 습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서아의 주치의이자 오래된 친구인 박연우육 씨가 찾아왔다. 심리상담의인 연우는 서아의 상태를 진찰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아야, 넌 20년 동안 아이를 찾는 일로 채웠지. 알아. 그런데 사실 더 큰 공백은 너 자신이었어. 서아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연우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자신은 정말 아들을 찾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 그날 밤 서아는 결심했다. 재단 실무총괄인 한지태 52에게 도준의 신원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지태는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지태는 난처한 얼굴로 서아의 서재를 찾았다. 이사장님, 이상합니다. 뭐가? 도준 씨는 초등 입학 전 기록이 거의 비어 있어요. 보호시설 기록도 불완전하고요. 서아의 심장이 잠깐 멈추는 듯 했다. 비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요. 지태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양아버지가 도준 씨를 데려온 시점도 애매합니다. 정식 입양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보호 형태였던 것 같은데 당시 기록이 너무 부실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다. 문제는 그 공백이 그녀의 악몽과 너무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었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 시점,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덮었다. 지태 씨,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사장님 혹시 부탁입니다. 지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 서아는 도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안에서 도준은 무얼 하고 있을까? 그녀는 노크하려다 손을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터졌다. 서아의 재단은 곧 국가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야 했다. 성공하면 서아는 국민 영웅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를 노리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재단의 공동 후원자이자 유명 방송인 출신 평론가 남재원 55. 그는 늘 서아를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재단의 얼굴 자리를 탐냈다. 돈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과 영향력이 그의 연료였다. 서아가 빛날수록 자신은 그림자에 가려졌고 그건 재원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어느 날 재원은 서아의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다. 윤 이사장 댁에 야간 간병인이 들어왔다던데 남자래요. 젊은 재원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건 기회였다. 그는 주변 인맥을 이용해 도준을 조사했다. 며칠 뒤 그는 도준의 기록 공백을 찾아냈다. 이거 뭔가 있어. 재원은 확신했다. 윤서아 이사장의 숨겨진 과거가 있다. 이건 다큐로 만들면 대박이다.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아를 흔들어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도준이라는 남자, 더 파세요. 뭔가 나올 겁니다. 재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도준의 양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과거 보호시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수소문이 시작됐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도준의 양아버지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양아버지는 도준의 손을 꽉 잡았다. 도준아, 내 아버지. 그 펜던트 누가 봤냐? 도준은 순간 굳었다.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왜 그러세요? 누가 물어보면 내가 준 거라고 해. 알겠지? 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마라.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양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버티지 못했다.
도주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하였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도주는 구겨진 진료비 고지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숫자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다. 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였다. 그녀는 한지태를 통해 양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망설이다가 결국 병원으로 왔다. 이사장님, 도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하는 그의 손에 든 고지서를 봤다. 금액이 눈에 들어왔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준 씨, 서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지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이 남자는 누군가의 비밀이기 전에 이미 삶이 버거운 사람이었다. 펜던트가 무엇을 의미하든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준이 처음으로 서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저를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수술실 불이 꺼졌다. 서하는 과학적 확인을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남재원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재원은 기자들에게 제보를 뿌렸다. 윤서아 이사장이 수상한 청년을 숨기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익명 제보였지만 재원의 인맥을 통해 주요 언론사로 빠르게 퍼졌다. 미래등불 재단 윤서아 이사장, 의혹의 남성과 동거, 국민 영웅의 이중생활, 숨겨진 과거 있나? 온라인은 들끓었다. 재단의 대형 프로젝트는 흔들렸다. 후원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이사진은 긴급회의를 요구했다. 서하는 단호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사장님,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하는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누군가의 과거를 캐내서 이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다. 사람의 과거를 조롱해서 얻는 명예는 명예가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제 사생활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의 삶을 함부로 난도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서하는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도주는 양아버지의 병실에 혼자 남았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덧대어 봉인된 오래된 봉투였다. 손이 떨렸지만 도주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젖은 옷을 입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는 6살쯤 된 아이.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함께 있었다. 폭우 속에서 발견. 기억을 잃은 아이. 펜던트는 아이 목에 있었다. 신고하면 시설로 보내질 것.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도준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아이가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으로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너졌다. 양아버지는 그를 구했던 게 아니라 숨겼던 걸까?
다음 날 서아는 병원을 찾았다. 도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봉투와 사진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서아는 사진을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제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면 왜 20년 동안 아무 기억도 없는 겁니까?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은 돌아올 수 있어. 확신하십니까? 도준이 처음으로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야. 도준은 고개를 떨군 채 물었다. 그럼 전 당신에게 뭡니까?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한참 후에 답했다. 아직은 모른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널 증거로 보진 않을 거야. 도주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복도 끝에서 남재원이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폰을 꺼냈다. 남재원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탐사 프로그램에서 서아의 과거를 미스터리로 포장해 폭로하려 했다. 제목까지 정해뒀다. 국민 영웅에 숨겨진 진실 마이너스 20년 전 그날의 비밀. 방송 제작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도준의 사진, 병원 기록, 심지어 양아버지의 과거까지 추적했다. 그러나 방송 직전 박연우가 재원을 찾아왔다. 남 선생님, 연우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공익이 아니라 사적 욕망입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각본이죠. 윤서아를 무너뜨려서 당신이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잖아요. 재원은 비웃었다. 증명할 수 있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테니까요. 연우는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여론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서아가 무너지지 않고 도준을 보호하며 재단의 모든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사람들은 달라졌다. 폭로가 아니라 조작된 흥미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윤서아 이사장 응원합니다. 남재원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가십을 하는 거잖아. 댓글이 쏟아졌다. 재원의 방송은 예정보다 축소됐고 반응은 차갑했다. 재원은 결국 재단 후원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어느 날 저녁 도주는 서아의 서재를 찾아왔다. 이사장님. 응. 서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제 이름을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이야? 백도준이라는 이름은 양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이름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제 삶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의 삶은 이제 내가 쓰는 거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누구였든 앞으로 누가 되든 그건 내 선택이야. 도주는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친자 확인 같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도준이 원한다면 과거를 함께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천천히 가자. 우린 이미 20년을 기다렸잖아. 네. 도준은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그리고 서아는 결정했다.
재단의 대형 프로젝트를 실종자 가족 지원으로 확장하기로,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은 밤이 다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실종자 가족 상담센터, 장기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서아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의 치유로 바꾸기로 했다. 몇 달 후, 재단의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다. 서아는 단상에 섰다. 저는 20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내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객석 한 구석에서 도준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서아와 도준은 그렇게 과거를 이용한 폭로와 명예욕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더 느리고 더 현실적이지만 더 진실한 선택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다웠다.